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9시 8분입니다. 오랜만에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계 최고 전문가? 네. 전세계의 최고 환율 전문가가 연말까지 환율이 1150원에 간다 그랬어요. 확률이 99%라니까 갈 수도 있겠죠. 저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99%의 환율 적중률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분이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3000, 그 다음에 환율 1150원 다 보인답니다. 본인 눈에는 다 보인다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6개월 봉부터 볼게요. 6개월 봉부터 보면 이게 6개월 봉이에요. 지금 하단선 다 갔다 왔어요, 이미. 그죠? 하단선 다 갔다 왔고 다시 가면 안 돼요. 다시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단선까지도 왔어요. 상단선까지도 왔다고. 그리고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환율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다고.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요. 지금은 과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언제 빠지든 사실은 무관하다예요. 언제 빠지든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보고 환율을 만약에 올라갈 거다, 1360원 가고 1400원 갈 거니까 여기서 매수할 거냐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노예요. 노. 매수할 생각 없다죠. 매수 기회는 1260원대, 그 다음에 1290원대에서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지 신규로 상방을 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멈췄냐, 상승이 멈췄냐, 이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3개월 봉이에요. 3개월 봉 봤더니 위에 여기 상단선 있죠. 상단선 있고, 상단선이 막고 있어요.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과열은 여기에요. 과열은. 그죠? 그러니까 3개월 봉 기준으로 과열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1419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봉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인 가격은 1450원이 넘어요. 1450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봤을 때 적정 환율은 1450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매수 가치는 없어, 솔직히.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1285원. 그러니까 저보고 이번 분기에 얼마에 매수할라? 그러면 1285원 정도에 매수할 만하다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이 가격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1285원까지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냥 1419원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가 없어요. 6개월 봉도 3개월 봉도 이제 매수 기회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올봉을 보시면 올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여기서 매수가는 요 정도예요. 1333원.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분기봉이랑 반기봉을 보고 이거는 진짜 매수가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겨도 투자자 본인이 나는 위로 갈 것 같아. 월봉 봤더니 이건 위로 가려고 차트를 그린 거야. 그래서 나는 매수할래 라고 하신다면 1333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그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1333원 그리고 지난달 저가 사이. 그러니까 1333원 아래에서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상방이라고. 왜냐, 이미 고가를 넘었어요. 이미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른 봉은 일단 다 무시하고요. 다른 봉은 그러니까 주봉, 월봉, 주봉, 일봉 다 무시하고 일단 월봉만 봤을 때 1333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이 구조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홀딩은 어디까지예요? 1420원에서 1455원? 지금 최고가가 얼마죠? 최고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1445원. 1445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1419원에서 1445원 그 정도 가격까지는, 환율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환율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1420원대까지 간다는 건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1420원대까지 올라가려면 뭔가 유의미한 사건이 터져야 돼요.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게 떠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터져야 돼요. 하마스에다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쏴요. 금융기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마스 있는 그 가자 지구에 금융기관이 뭐가 있겠냐고요. 유럽의 금융기관이 있겠어요? 아니면 중국의 금융기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미사일을 쏴도 금융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지적인 이슈 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내전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그 내전이 살짝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정도도 아니고 이건 거의 밀란 수준이잖아요. 밀란. 우리 옛날 역사로 본다면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 그다음에 망이 망소이의 난, 이런 거죠. 그래서 진압군 보내면 해결되는, 저는 그런 수준의 이벤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파급력을 지니려면 결국에는 밀란이 아닌 전쟁으로 비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랑 엮여서 이게 사건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뉴스는, 그리고 그런 소식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상태는 그냥 밀란 수준으로 진압 과정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이슈가 생겨서 문제가 좀 확대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이게 환율이 급등할 만한 이슈로 보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채권 이슈든 중국의 그 경제 불안이든 뭔가 타격을 줄 만한 이슈가 나와야 또 환율이 움직일 거잖아요. 아직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을 횡보했거든요. 환율 보시면 여기가 11월이에요. 2022년 11월인데 현재까지 횡보예요. 11월 장대음봉 하나 때리고 나서
지금까지 횡보만 했어요. 이제 뭔가 나올 때가 됐어요. 뭔가 이슈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 저는 이제 1419원에서 1445원 범위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 생각처럼 이슈화 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을 끌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환율이 특별하게 내려갈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12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전세계 최고 전문가는 1150원을 간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시기상조처럼 보여요. 아직 월봉의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해도 상승 추세가 끝나기까지 3개월이 걸려요.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12월 달까지는 월봉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호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급등한다라는 건 악재가 있는 거고, 근데 악재가 없다고 해서 그걸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이슈와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별개인 거죠. 뭐가 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환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월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월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저가를 깨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12월 달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가 안 깨고 종가 상승하는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계속 상방이에요. 그럼 목표가는 1419원에서 1445원 그 이상까지도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1150원으로 가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간다라는 거는요, 주가가 굉장히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종목들도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 중에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는 기업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배터리 쪽 빼고, 지금 뜨거운 배터리 쪽 빼고 뭐 실적 나는 기업이 없어 보여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66,400원인데 저 주가면 1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60조가 넘게 나와야 돼요. 60조가 넘게 나와야 되는데 2분기 동안 1조도 못 벌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6개월 동안 60조 다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60조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비싼 거지. 지금이 지수가 2,400밖에 안 되는데 2,400에 66,4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가가 비싸다고. 근데 여기서 3,000을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럼 포스코로 가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경쟁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경쟁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배터리는 앞으로 경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텐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는 지금의 수익성을 앞으로도 수년 동안 담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3,000? 3,000을 어떻게 가냐는 거죠. 코스피 지수로 3,000을 간다라는 게 진짜 말이 쉬운 거지. 600% 올라야 됩니다. 600%. 2200까지 빠지는 건 200%만 빠지면 돼요. 그 200% 빠지는 건 어렵고 600% 오르는 건 쉽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이 1150원을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환율이
1150원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1150원을 가기 전에 지난달 저가를 깨야죠. 응? 그러니까 환율이 1150원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화되려면 적어도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1333원 아래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약에 1333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월봉이 양봉으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한 14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기다리는 건 환율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악재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강하게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악재가 뜨면 그때 환율이 움직이겠죠. 어쨌든 환율이 움직이면 목표하는 수치는 1419에서 1445까지, 만약에 매수 전략을 고려하신다면 1333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주봉이나 일봉에 대해서 딱히 언급할 만한 건 저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건 저는 부수적이라고 보거든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